수학책 104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1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 문제는 분수의 덧셈, 뺄셈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두 수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아래로 계산을 하면 두 수를 빼서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분의 5 더하기 3분의 2는 일단 분수의 분모가 다르므로 6분의로 통분해 주겠습니다. 6분의 5 더하기 6분의 4는 6분의 9가 되고요. 6분의 9를 대분수로 고쳐주면 1가 6분의 3이 되겠네요. 6분의 3은 약분해서 1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은 마찬가지로 4와 2이므로 4분의로 통분해 주겠습니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는 4분의 5이므로 1가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6분의 5 빼기 4분의 3은 6과 4의 공통 분모인 12분의로 통분해 주겠습니다. 6분의 5는 12분의 10이 되겠고요. 4분의 3은 3배를 했으므로 분자에도 3배를 해서 12분의 9가 되겠네요. 분모가 같으므로 계산을 해주면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분의 2 빼기 2분의 1은 3과 2의 공통 분모인 6분의로 통분해 주겠습니다. 3분의 2는 6분의 4이고요. 2분의 1은 3배를 했으므로 6분의 3이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가장 기본 문제이므로 모두 다 잘 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2번 떡을 만드는 데 사용한 계피가루는 1가 5분의 4컵, 수정가를 만드는 데 사용한 계피가루는 1가 3분의 1컵입니다. 떡과 수정가를 만드는 데 사용한 계피가루가 모두 몇 컵인지 구해보세요. 그래요. 구하는 거는 떡과 수정가루를 만드는 데 사용한 계피가루가 모두 몇 컵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떡과 수정가루를 만드는데 계피가루가 사용됐어요. 떡을 만드는 데 사용한 계피가루는 1가 5분의 4컵이고요. 수정가루를 만드는 데 사용한 계피가루는 1가 3분의 1컵입니다. 그렇다면 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계피가루와 수정가루를 만드는 데 사용한 계피가루가 모두 몇 컵인지를 알아보려면 두 수를 더하면 되겠네요. 단위를 잠깐 알아볼게요. 1가 5분의 4컵이고요. 똑같이 1가 3분의 1컵입니다. 이 의미는 1가 5분의 4컵은 두 컵이 조금 안 되는 크기겠네요. 그리고 1가 3분의 1컵은 한 컵은 되는데요. 그리고 3분의 1이니까 반 정도도 차지 않았겠네요. 마찬가지로 2는 되지 않지만 한 컵은 가득 채웠지만 두 번째 컵에서는 3분의 1컵이므로 반 정도 조금 모자란 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수를 더해서 예상을 해보면 한 컵이 있고 두 컵이 있으므로 두 컵은 되고요. 두 번째 보니까 5분의 4는 한 컵이 조금 모자라는 값이고요. 3분의 1은 반 컵이 조금 모자라는 값이므로 한 3컵 조금 넘게 나올 것 같다는 분수에 있어서는 예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보고 계산 전에 대충 얼마가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1가 5분의 4 더하기 1가 3분의 1이 되겠고요. 먼저 분모를 비교해보니 5와 3이니 공통 분모인 15분의로 통분해 주겠습니다. 1가 5분의 4는 1가 15분의 3배를 했으므로 분자에도 3배를 해서 12가 되겠고요. 1가 3분의 1은 1가 분모에 5배를 했으므로 분자에도 5를 곱해주면 5가 되겠네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주면 2와 15분의 17이 되겠네요. 17이라는 수는 15가 한 번 들어가고 2가 남는 수이므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서 정리해주면 3과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한 계피가루는 3가 15분의 2컵인 3컵은 조금 넘는데 네 번째 컵에서는 그 컵을 15등분 한 것 중에 2칸 정도 차지하는 아주 약간의 계피가루를 더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기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그래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볼 거고요. 두 번째 계산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덧셈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볼게요. 1과 6분의 5는 가분수로 고치면 6분의 11이 되고요. 더하기 1과 2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3이 되겠네요. 분모가 다르므로 6분의로 통분해 주겠습니다. 6분의 11은 그대로 6분의 11이고요. 2분의 3은 6분의 3배를 했으므로 분자도 3배를 해서 6분의 9가 되겠네요. 두 수를 더해주면 6분의 20이 됩니다. 가분수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분수를 고쳐주면 20에는 6이 3번 들어가서 18과 나머지 2가 되므로 정리를 해주면 3과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분의 2는 2로 약분이 가능하므로 3과 3분의 1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을 계산해주면 2와 4의 공통 분모인 4로 먼저 통분해 주겠습니다. 5와 4분의 2가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 1과 4분의 3으로 써주겠습니다. 4분의 2에서 4분의 3이 빠지지 않으므로 이 대분수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4와 4분의 6이 되겠고요. 1과 4분의 3이 됩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해주면 3과 4분의 3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크기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자연수 부분이 똑같이 3이에요. 그러면 3보다 조금 더 있는 수고요. 마찬가지로 3보다 조금 더 있는 수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요.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가 같게 통분을 해서 비교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4분의 3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4분의 3은 일단 반이 넘는 수인가요? 그래요. 4분의 3은 반이 되는 4분의 2보다 조금 더 큰 수이므로 4분의 3은 반이 넘는 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3분의 1 한번 볼게요. 3분의 1은 반이 넘는 수인가요? 그래요. 3분의 1은 반이 넘지 않아요. 3분의 1은 3분의 1과 2 사이가 돼야지만이 반인데 그보다 더 작으므로 반이 조금 못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6분의 1을 한번 볼게요. 6분의 2에서 반이 되려면 6분의 3이에요. 근데 3보다 2가 하나 더 모자라므로 이 크기는 반이 조금 못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과 4분의 3을 통분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으로 알 수 있어요. 아, 4분의 3은 반이 넘는 수이니까 이렇게 자연수 부분이 3 조금 더 넘는 수라는 건 알았을 때 뒤에 있는 수가 조금 더 크니까 이렇게 오른쪽이 더 크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4번과 5번에 관한 문제네요. 준기가 계산한 것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래요. 1번, 2번 방법으로 계산을 한 걸 볼 수 있겠네요. 4번, 준기가 1번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분의 7 빼기 6분의 5를 계산을 했고요. 는 뒤로 확인해 보니까 8분의 7에다가 분모 분자에 3을 곱했네요. 그리고 6분의 5에는 분모 분자에 4를 곱했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죠? 그래요. 38, 24, 64, 24 이렇게 공통 분모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공통 분모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니까 8과 6의 곱이 아니라 8과 6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요. 준기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분모를 통분해 준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분의 8 빼기 6분의 5는 9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8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9분의 8은 18을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했네요. 그리고 6분의 5는 18을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했네요. 계산을 해주면 18분의 16이고요. 빼기 18분의 15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분모가 같으므로 분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18분의 1이 됩니다. 5번 준기가 이번 문제에서 처음 잘못 계산한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옳게 고쳐서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먼저 이번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 는 뒤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과 3분의 1은 7과 6분의 2가 되었네요. 그리고 5와 6분의 5는 그대로 5와 6분의 5가 되어 있네요. 이걸 보니까 먼저 공통 분모로 통분을 해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알아보면 6분의 2에서 6분의 5를 빼려고 했더니 분수 부분이 작아서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자연수 부분이 하나가 줄어들었으므로 6이 됐고요. 분수 부분은 6분의 6에서 6분의 1을 더하면 6분의 8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6분의 7이 되었네요.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분수에서 자연수에서 하나를 가지고 올 때 이 부분을 잘못 만들어서 계산을 잘못해줬겠네요. 계산하는 방법을 보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했는데 여기서 잘못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 고쳐보겠습니다. 7과 3분의 1 빼기 5와 6분의 5는 7과 6분의 2 빼기 5와 6분의 5로 먼저 통분해 줬고요. 6분의 2에서 6분의 5가 빠지지 않으므로 자연수 부분에서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6과 6분의 6에서 2를 더하면 8이 되겠죠. 이 부분 바로 고쳤고요. 5와 6분의 5입니다. 자연수끼리 계산하면은 1이 되고요. 분수끼리 계산하면 6분의 3이 되겠네요. 6분의 3은 3으로 약분이 가능하므로 1과 2분의 1로 옳게 고쳐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있네요. 그럼 글을 읽을 때 그림과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마을에서 나 마을을 거쳐 다 마을까지 다니던 것이 너무 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 마을에서 나 마을을 거쳐 다 마을까지 가는 것이 너무 멀어요. 그래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가 마을에서 다 마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가 마을에서 다 마을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그래요. 구하는 거는요.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답을 쓰라고 하지 않았죠. 바로 풀이 과정을 쓰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지만 수학은 답보다도 그 답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과정을 찾아 나가려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해해 봤더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서 갔던 길을 한 번에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더니 훨씬 더 짧아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얼마나 가까웠는지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됩니다. 여기서는 먼 길에서 가까운 길을 빼면 되겠죠. 그럼 먼 길은 어떻게 되죠? 그래요. 먼 길은 가 마을과 나 마을에 해당하는 이 길이와 나 마을과 다 마을에 해당하는 이 길이를 두 개를 더해요. 더한 다음에 짧아진 거리만큼을 빼면 되겠죠. 선생님은 한 번에 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4와 4분의 3이라는 거리와 더하기 6과 8분의 3이라는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멀리 다니던 길에서 가까워진 거리가 있어요. 10과 8분의 5라는 거리를 두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선생님은 식을 한 번에 썼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1번식 4와 4분의 3 더하기 6과 8분의 3을 계산을 해주고요.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두 번째 식을 씁니다. 별표에서 10과 8분의 6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 선생님 한번 이렇게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4분의와 8분의 2으로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4와 8분의 6 더하기 6과 8분의 3 그리고 뒤에 있는 식 그대로 10과 8분의 5를 써주겠습니다. 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10이 되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8분의 9가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수 그대로 10과 8분의 5 썼습니다. 자, 이거를 굳이 고치지 않은 거는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할게요. 10에서 10을 빼면 자연수는 남지 않고요. 분수는 8분의 4가 남네요. 8분의 4는 4로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까워진 거리는 2분의 1km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여기 잠깐 단위를 확인을 못했는데 볼게요. 첫 번째 가 마을과 나 마을도 킬로미터이고요. 두 번째 나와 다 사이도 킬로미터예요. 단위가 같기 때문에 그냥 더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가 마을에서 바로 가는 다 마을까지도 킬로미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단위가 같기 때문에 그냥 이 수들을 자연스럽게 더하고 빼기 해서 값이 나왔고요. 그 값의 결과도 킬로미터로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km라는 거 결과로 두고 보면 여러분들 그냥 답이 다 구했네 끝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1km는 몇 미터죠? 그래요. 1000m예요. 그쵸? 1000m가 되면 우리는 1km라고 하죠. 근데 그 1km가 안 돼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m의 반이 얼마죠, 여러분? 반은 바로 500m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 가마을과 다마을로 직선 거리가 뚫리면서 500m 가까워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00m 거리는 한 얼만큼 될까요? 우리 학교에서 가면 500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얼만큼이냐면 우리 서정초등학교에서 남한강마트까지 가는 거리 있죠. 그 정도가 대략 500m예요. 따라서 이렇게 길이 돌아가던 길이 이렇게 직선 거리가 되면서 우리 학교에서 남한강마트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만큼 짧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요. 좀 더 짧은 거리를 이용하겠죠? 자, 이런 6번 문제는 우리 실생활과 많이 접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을 다양하게 세워보고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만큼인지 한번 어림을 해보는 것도 수학의 재미랍니다. 이것으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모두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5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를 연산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5학년 1학기에서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완전하게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5학년 1학기 동안 맞춰야 할 수의 연산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이 부분을 보충해서 자연수의 연산과 분수의 덧셈, 뺄셈을 완전하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학기 때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연습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